더도 말고 이 정도만 성장을 보인다면 사실 다른 투자처를 알아볼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도에 투자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인도 경제와 인도 증시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들과 함께 우리가 인도에 투자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중국과 함께 대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의 하나이죠.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경제와 비교를 해보자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1인당 GDP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의 기간을 봤을 때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워낙에 빠르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까지는 중국에 비하면 그 성장세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장률을 보셔도 같은 기간 동안 중국보다 성장률이 낮은 때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워낙 빠르게 발전했다 보니까 인도보다 더 이상 발전할 여지는 적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다시 말하면 인도는 중국보다 발전의 여지가 현재 시점에서 더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고도 성장에 가려져서 그렇지 인도 역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왔는데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 니프티 50 지수를 보시면 2000년에 1200 정도였던 니프티 50 지수는 2020년에 가면 14,000 정도로 10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도 말고 이 정도만 성장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사실 다른 투자처를 알아볼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10배 상승하는 투자처라면 정말 환상적인 상승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인도에는 어떤 산업이 발전해 있고 어떤 기업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인도는 IT 강국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고 자부하는 인도공과대학교 IIT라는 것이 있죠. 물론 이러한 인도 사람들의 자부심은 약간 근거 없는 목소리, 과장된 목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의대라든가 로스쿨이 가장 인기가 많은 고등교육 전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공과대학교의 인기가 가장 높은 인도는 여기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IT 인재들의 역량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인도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의외로 인도는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세계 5위를 자랑하는 거대 자동차 제조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도 내수 위주이기는 하지만 여기 왼쪽에 인도 차를 보시면 굉장히 깔쌈하게 잘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산업으로 보석 세공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에서 90% 이상이 인도에서 세공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인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인도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못 들어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을 보더라도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마오타이주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중국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듣보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프랑스의 르노나 푸조 같은 여러 가지 선진국들의 기업에 비하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은 그 덩치에 비해서 유명한 기업이 상당히 적거나 없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막 성장하기 시작한 신흥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인도의 잠재력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인도는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해외 유명 IT 업체들의 인력을 제공해주는 인력 공급원으로서
기업으로서 그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죠. 이 수많은 고급 인력들이 이 미국 등으로 넘어가서 열심히 이런 해외 IT 기업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인도 경제에도 톡톡히 발전의 공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인도가 딱히 막 걸출한 기업이 없더라도 굉장히 인도의 경제를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IT 기업들이 노동력이 싸고 풍부한 인력을 자랑하고 있는 인도에 사업장을 내서 인도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또한 인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인도의 기업들이 물론 유명하지 않기는 하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기업들을 꼽아 보자면 마힌드라 그룹과 타타 그룹이라는 재벌 그룹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삼성이 반도체도 팔고 보험도 팔고 놀이공원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나 타타 그룹 역시도 자동차에서 식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 영역을 구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힌드라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체였던 쌍용차를 최종적으로 인수한 업체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요. 타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유명 해외 자동차 브랜드인 제규어 랜드로버를 인수한 기업이라서 인도가 자동차 세계 5위 국가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도에는 어떠한 증권 거래소가 있는가를 비롯해서 인도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도에는 크게 3개의 증권 거래소가 있습니다. 봄베이 증권 거래소, 국립증권 거래소, 그리고 캘커타 증권 거래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규모가 큰 2개의 증권 거래소인 봄베이 증권 거래소와 국립증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2.8조 달러와 2.3조 달러로 각각이 한국 거래소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상장 기업 수가 각각 5,500개와 2,000개로 엄청나게 상장 기업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수로는 이 봄베이 증권거래소의 센섹스 그리고 국립증권거래소의 니프티 5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도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센섹스나 니프티 50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수 산출 방식은 유동 시가총액식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총액식과는 약간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센섹스와 니프티 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수천 개의 기업 중에서도 딱 30개와 50개만을 추려서 지수로 산출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섹스와 니프티 50 지수를 보셨을 때 이 각각의 지수 흐름도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센섹스와 니프티 50이 포함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센섹스에 포함되어 있는 30개 기업을 봤을 때 딱 4개를 제외하고 26개가 니프티 50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도에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센섹스와 니프티 50 중에서 어느 것을 추종하는 지수에 투자를 하든지 간에 그다지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많은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 지수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 거래량 자체가 니프티 50이나 센섹스 같은 대표 지수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니프티 50, 센섹스 중에 하나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니프티 50이나 센섹스 중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자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이라는 ETF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도 증시에 투자를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 왼쪽에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이라는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뒤에 제가 소개해드릴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도 물론 있고 수수료가 싸다는 장점 또한 있지만 이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이라는 ETF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거의 유사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위해서 굳이 해외 주식용 계좌를 파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셨던 분이라도 쉽게 인도 증시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해외 주식 계좌가 이미 있고 달러와 예수금이 있으신 분이라면 굳이 국내 상장 ETF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겠죠.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한다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 거래량도 많고 수수료가 적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iShares MSCI India ETF 같은 미국 상장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왼쪽에 iShares MSCI India ETF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 지수인 MSCI 인디아를 사용하는 ETF이고요. 물론 이 MSCI 인디아 같은 경우에도 센섹스나 니프티 50과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센섹스나 니프티 50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iShares India 50 ETF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니프티 50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센섹스에도 역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야겠는데 제가 센섹스 투자 ETF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센섹스 ETF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센섹스를 추종하는 ETF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도 저의 추측으로는 센섹스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모종의 이유로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상품은 여기 왼쪽에 릭솔 인디아 ETF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보여드린 ETF와 다를 것은 없지만 유로화로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마침 유로화 예수금이 많이 남는 상태다. 그런데 원화나 달러화로 환전하려면 환전 수수료가 걱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와 같이 유로넥스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도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